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외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 1시간쯤 걸릴 것 같아.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내가 안 가지고 왔네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막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내 손 위에 폰이 있는 거죠. 아유, 이런 바보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나이쯤 되면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건망증이고 어디부터 치매인 걸까요? 우리 부모님의 저런 증상은 치매 증상일까요? 요즘 치매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치매,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동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신기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동철입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매는 조금 정의가 다릅니다, 선생님. 치매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치매는 이제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이제 여러 증상들의 묶음을 나타내고 있는 질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 기능이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네. 인지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기능 전체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네, 그럼 맞습니다. 치매 자체가 사실은 질병의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질병명은 따로 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질병의 명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의 이제 상당 부분, 가장 흔한 유형으로 초기에 이제 최근 기억력 저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기억은 괜찮은데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이상 단백이 뇌에 축적이 되어서 예. 아밀로이드 노인반을 만들게 되고 예. 또한 타우라는 이상 단백이 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신경 다발, 신경 섬유반을 만들어서 이제 뇌의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하고요. 또 다른 그다음으로 흔한 치매가 예,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인해서 그 해당 부위의 뇌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뇌졸중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번 지나갔다가 가면 그 부위에 뇌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매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런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들은 이렇게 증상이 확 나빠진다면서요. 예, 보통 이제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네. 이제 계단식으로 예.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예. 혈관성 치매 중에서도 소혈관이 막히는 피지라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치매 한번 알아봤고요. 또 있습니다. 네. 네, 전두 측두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두측두라고 하면 여기가 전두고 앞이 전두고 옆이 측두가 되겠네요. 네, 예. 뇌의 이제 그 부분을 전두엽, 측두엽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것으로 네. 초기에 기억력은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이 되지만 예. 이제 언어장애라든지 예. 이제 행동이나 성격 변화를 예. 먼저 일으키는 치매를 얘기합니다. 성격 변화가 온다고요? 네, 가령 맞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온순하셨던 분께서 예. 화를 내신다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네. 있지. 예. 뭐 누구를 많이 의심을 한다든지 예. 네, 잘 하셨던 행동을 잘 못한다든지 예.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전두 측두 치매를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치매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예. 예.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 루이 소체라고 요것도 이제 그 뇌의 이상 단백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루이 소체가 뇌에 침착이 되면서 이제 인지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예. 이것도 약간 뭔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고여 있다가 네.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뭐 시누클레인이라는 게 예. 문제가 생겨서 예. 이제 루이 소체가 이제 쌓인다고 되어 있는데 루이 소체 치매는 다른 치매와 다르게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네.
생생한 환각이 있을 수 있고요. 환각이 있어. 네. 그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막 그런 거.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 있을 경우에는 예. 이제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앞에 있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예. 루이 소체 치매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장에 빨간 모자를 쓴 예. 꼬마가 사탕을 물고 뭐 인사를 하더라. 무서워라. 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생생한 환각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 증상이 예.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 떨리고 하는 그런 증상들요. 네, 행동이 느리고 예. 예, 보행이 이상이 생기는 음. 파킨슨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예. 이제 그런 증상들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예.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좋을 때도 있다가 나쁠 때도 있다가 그리고 렘 수면 장애도 같이 동반이 되어서 밤에 주무시다가 꿈의 내용을 이제 잠결에 예. 뭐 옆에 누구를 친다든지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렘 수면 장애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가 사실은 다 같은 치매가 아니었다. 네. 조금 더 추가로 선생님, 알코올성 치매도 이제 치매로 보더라고요. 네네. 알코올성 치매는 과도한 음주 음. 이로 인해서 이제 알코올로 인한 세포 독성으로 인해서 예. 뇌세포가 손상이 될 때 알코올성 치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치매는 잘 낫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낫는 치매들도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치매들은 저희가 가역성 치매라고 합니다. 예. 떨어진 인지 기능을 음.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치매를 가역성 치매라고 하는데 네.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치매처럼 왔는데, 네. 예, 이거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갑상선 질환, 이제 심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이라든지 아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든지 예. 콩팥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몸에 독소를 제대로 배출을 못할 때라든지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이제 가역성 치매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비타민이라든지 네. 엽산이 부족한 이런 결핍성 질환이 있을 때도 예. 올 수가 있으며 예. 염증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약물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한두 분 계신 집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가 있을까요? 그 2024년 작년에 이제 부산광역시 치매센터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에서 예. 약 9.5% 정도가 치매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 향후 치매 인구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이미 10% 정도 되는데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치매 초기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이제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은 하나 네.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네. 중기는 이제 옆에 가족분이나 동료분이 예.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네. 말기 치매는 일상생활이 혼자서 불가능한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옆에 누군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 치매는 어떤 특징들이 그럼 있습니까? 네. 초기 치매는 최근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최근 기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거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뭐 고향이 어딘지, 뭐 주민등록번호, 아이들 이름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이런 걸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예, 예. 네. 이제 뭐 음식을 이제 요리하는 거를 이제 예. 깜빡하신다든지, 이제 물건을 잘 잊어버린다든지, 네. 조금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한다든지, 예. 네, 뭐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돈 계산이 서툴러진다든지, 예. 이제 잘 쓰셨던 이제 가전 제품을 그렇죠. 잘 못 쓰신다든지, 새로 나온 기계 못 쓰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늘 쓰시던 뭐 리모컨 같은 거 잘 못 쓰신다든지 그런 경우.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날짜라든지 계절관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예. 이제 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예. 이제 외출을 할 때
이제 옷을 잘 차려 입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중기로 들어가게 되고 말기가 되면 더 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일 궁금해하실 거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 이게 치매 증상 초기인 거냐 아니면 그냥 건망증이라서 괜찮은 거냐? 요게 구별이 좀 되려면 뭐를 보시면 돼요? 건망증은 이제 기억이 인출하는 단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어떤 사건의 세세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힌트를 줘도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힌트를 주면 어. 또 바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예. 네. 반면에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세세한 부분뿐만 아니라 네. 사건 자체를 기억을 못합니다. 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예. 기억이 안 나고 음. 힌트를 줘도 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 점점 악화가 되면서 예.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 기능의 장애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됐다가 출력이 탁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입력은 됐는데 출력이 안 되면 그게 건망증인 거고 네. 그 치매는 아예 입력이 입력 안 단계부터,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리모컨이 발견이 됐는데 보고서 아차 아까 내가 냉장고에 뭐 넣다가 이거 같이 넣었나 보네라고 본인이 깨달으시면 이거는 건망증이 되는 건데 네. 누가 이걸 넣어놨어? 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니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입력도 안 된 거라서 네. 이거부터는 이제 초기 치매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기억력 장애 말고도 다른 장애들도 이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건망증이랑 치매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게 될 텐데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채는 게 워낙 중요하다고 해서 초기에 나타나 있는 증상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이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아까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건망증하고 틀리게 네.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네.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뭐 집에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 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자주 생긴다든지 예.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뭐 기억이 안 나면 가족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예. 뭐 그냥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든지 예. 네. 아니 자꾸 옆집을 자꾸 뭐 두드리신다든지 네, 네.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진짜로 문제가 있는 기억력의 장애가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맞습니다. 네. 익숙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보통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요리를 할 때 예. 여러 가지 음식을 순서대로 네. 이제 뭐 간도 맞추고 해서 이제 그런 일련의 어떤 순서적인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을 수 있고 예. 되게 잘하시던 요리인데도 지금은 맛이 굉장히 이상해진다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 일을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예. 하는. 그 계좌 이체라든지 예. 뭐 현금을 이제 인출할 때 예. 이제 그런 과정을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언어가 적절하게 이제 떠오르지 않아서 예. 대명사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예. 예를 들면요. 그거 그거 했는데 그게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대명사를 뭐 흔히 쓸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많이 쓸 경우 그 다음에 문장을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뭐 물컵을 마신다든지 예. 혹은 문장 전체를 얘기할 때 조사를 다 빼고 네. 뭐 어떤 정보문처럼 예. 이제 뭐 암호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형태의 말씀을 하신다. 네네.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 장소를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 장소, 약속은 깜빡하실 수 있는데 뭐 수십 년간 했던 뭐 제사라든지 네. 뭐 어떤 제사 장소 같은 걸 깜빡하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예. 뭐 평소에 잘 다니던 네. 뭐 운전이라든지 버스 타고 다니던 길을 네. 이제 낯선 길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다니던 그 길인데. 네, 네. 그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판단력이 떨어지면 어떤 행동들을 하시게 돼요? 네,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계절에 맞춰서
예.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고 예. 상한 음식, 날 음식을 구분을 못하고 예. 그냥 먹으려고 하고 예. 물건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걸 또 사시고 이런 경우도 네. 한 번쯤은 의심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 속담이나 비유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외출을 할 때 1년에 순차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되지가 않고 예. 네. 방에 전등이 나가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예. 이제 바꾸지 않고 그냥 어둡다고 불평만 하시고 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물건 잘못 간수하시는 것도 치매의 증상이 됩니까? 네. 그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수 있고요. 예. 그 잃어버리는 정도를 떠나서 예. 이제 뭐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둔다든지 예. 뭐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는데 예. 냉장고에 넣지 않고 예. 햇볕에 놓아둔다든지 예.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물어볼 때 예.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예. 뭐 남 탓을 한다든지 예.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갖다 버렸다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분이나 행동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는 경우들이 네,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나 행동, 성격이 바뀌어서 이제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예. 뭐 화를 많이 낸다든지 뭐 우울한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예. 뭐 어떤 충동적인 행동, 뭐 도덕성이 좀 결여가 되어서 네. 뭐 그런 행동을 보이실 수도 약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신다든지 예. 굉장히 이제 가족분들이 보시면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성이 줄어드는 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네, 그 자발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찾아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예. 이제 자발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예.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예. 뭐 이럴 경우에도 이제 치매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열된 이 얘기들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요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좀 어긋나면 치매를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들을 찾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기 발견하면 우리가 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은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예, 치매의 경우 이제 가역성 치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매의 경우에는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빠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떨어졌던 인지 기능을 빠른 회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역성 치매가 그렇고 이제 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에도 초기 치료를 이제 빨리 할수록 이제 치매의 진행이나 이제 악화를 늦춤으로 인해서 네. 예, 이제 주변 가족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네. 건강한 상태로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의 수명도 늘어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뭔가 장기적으로 대처하기도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장기적인 대처라고 하면은 초기 치매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깜빡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중요한 결정 권한은 아직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 이제 미리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준비해서 이제 치료 방향을 논의한다든지 예. 뭐 법적 준비, 사전 연명, 이제 의료 의향서라든지 예. 공공 후견인, 네. 뭐 재정 관리 위임 등을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산 같은 문제들도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 그거 이제 본인이 정신이 있으실 때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그만큼 벌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매는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고 자 이제 의심이 됩니다. 우리 아버님 의심이 됩니다. 얘기를 잘 해서 이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까요? 검사를 받으려면. 네. 병원 대표 전화에 이제 저 연락을 주시면은 치매를 볼 수 있는 뭐 신경과나 뭐 정신건강의학과 예.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예. 그 요즘은 이제 집 근처에 네.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에 보면은 네.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쪽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이제 확인하는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피검사도 하고 뭘 MRI 같은 걸 찍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단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병력 청취입니다. 예. 네,
인지 기능 중에서 어떤 영역의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지, 이런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졌는지, 예. 갑자기 떨어졌는지, 예. 이제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하고 진찰을 통해서 뭐 걸음이 어둔한 게 있는지, 말이 어둔한 게 있는지,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이런 진찰 소견도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은 MRI 사진입니다. 예. 그 왼쪽 세 개는 이제 제일 왼쪽은 정상적인 뇌의 구조물인데요. 이제 그 해마라는 부분이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해마 부분인데요. 예. 정상에 비해서 많이 야위어져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뇌 전체도 좀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기로 가면 더 많이 쪼그라져 네. 있습니다. 예. 저렇게 뇌가 작아지는 건 거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이걸 예. 뇌위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뇌수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네, 수두증은 뇌에 물이 차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뇌에 물이 참으로 인해서 뇌실이 커지게 되고 예. 뇌실이 커지게 되면은 주위의 신경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압박된 이제 신경 조직이 이상 기능을 하게 되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뇌수두증은 저 물을 좀 뽑아내주면 좋아지더라고요, 금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가역적인 치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상 사진이랑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지금 침착이 된 모습인 거죠. 네. 예. 이 사진은 이제 아밀로이드 펫 영상인데요. 예. 이제 아밀로이드가 머리 안에 뇌 조직에 얼만큼 침착이 되어 있는지 예.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이 되면 저 부위가 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니까 네.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아래는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 오신 분입니다. 네,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요. 네. 이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예.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예. 머리 MRI나 CT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해당 부위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니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걸 겁니다. 네. 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네, 치료는 인지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약물 치료와 이제 정신 행동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네.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치료로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고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뭐 이렇게 어렵네요. 어떤 예. 이런 이제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시는 약들이 아마 이런 약들일 텐데 네. 최근에 나온 약이 또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최근에 항체 치료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항암 치료할 때 항체 치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치매에도 이제 이런 약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체 치료라는 것은 이제 머리 안에 이제 아밀로이드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거를 네. 이제 제거를 하는 예.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 이제 주사 제제로 사용을 하며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뇌 세포에 있는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전에까지는 사실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조금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지금 많이 드시는 그런 약들인데 지금 새로 나온 이 약은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쓰레기라고 했던 그런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그런 네. 성분의 약들인데 요게 선생님 나온 지가 2024년 1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해서 아직 지금 잘 없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주사 제제이고 네. 예.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선생님. 네, 비용이 아직은 좀 꽤 비쌉니다. 네. 1년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아이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치매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검사도 해야 되고 예. 항체 치료제를 쓰면서 이제 뇌 부종이라든지 예. 뭐 뇌에 출혈 같은 게 있는지 네. 중간 중간에 뇌 영상 촬영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되고 네. 특히나 말기 치매보다는 초기 치매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네, 초기 치매인 환자한테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물 치료들도 있고 약물 치료와 함께 같이 또 병행을 하는 여러 다른 인지 치료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뇌에 손상된 부분을 이제 능력을 높여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뇌졸중 오신 분들, 편마비 오신 분들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처음에 병이 발병했을 때보다는 회복이 됩니다. 예. 이러한 이유는 손상된 조직,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의 기능을 높임으로 인해서 예. 주위에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 손상된 조직을 이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뇌의 기능을 높이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인지 이제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인지 자극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인지 훈련은 그 뇌의 인지 기능 중에서 떨어진 영역을 집중적으로 뭐 기억력이 떨어졌으면 기억력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 어떤 인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있고 인지 자극 활동은 이제 퍼즐이라든지 뭐 보드 게임, 뭐 독서, 뭐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인지를 자극하는 네. 그런 활동을 얘기하고 네. 그 외에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약도 드시면서 이런 인지 치료를 같이 이렇게 하시면 네. 병을 다시 옛날로 돌아올리는 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막거나 천천히 진행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힘든 분들은 아마 환자분들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가장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모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 옆에 가족들이 치매 환자분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지적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환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옆에서 지적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수치심이 생길 수 있고 예. 좌절감이 커지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몇 번을 제가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래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화내지 말라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께서 이제 감정에 북받쳐서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환자한테 화를 나게 되면은 예. 공포심이 증가가 되고요. 그렇겠죠. 반항 행동이 증가가 되면서 예.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스트하지 마라.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의욕이 앞서서 예. 시험 치듯이 매일매일 아침에 뭐를 했죠?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묻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히려 맞네. 역효과가 날 수가 그쵸. 있습니다. 단기 기억부터 떨어진다고 하니 어제 누구 만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매일같이 하면 네. 환자 본인은 아마 내가 계속 시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좋지 않다.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걷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예. 뭐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예. 이제 같이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네. 뭔가 같이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시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대화에서 제외시키지도 마라. 같이 참여를 유도하게끔 예. 이제 대화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일상생활 했던 거를 예.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데요. 예. 여기가 뭐 어딘데? 예전에 여기 왔었지요. 여기 음식 맛이 그때 참 맛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감하면서 예.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르신 모시고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긴 네. 합니다만 기왕 오셨으니 대화도 같이 이렇게 좀 몇 마디라도 섞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예. 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 네. 익숙한 환경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봄맞이 뭐 이사를 한다든지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이제 환경을 자주 바꾸는 거는 좋지 네. 않습니다. 장소를 익숙한 데 계속 계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데서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게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사람 따라 다 틀리듯이 네. 스트레스가 없이 본인께서 잘 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네. 이제 새로운 자극을 계속 드리고 그에 따른 반응을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시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인지 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데 적응이 너무 힘들고 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자극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새로운 스트레스. 네, 너무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새로운 게 많아서 우왕좌왕하게 만들면 안 된다.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치매가 예방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학계에서 알려진 이렇게 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보통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예. 네, 가벼운 운동보다는 중등도 강도의 이제 걷기 운동이 좋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력을 키우면은 예. 근육에서 이제 인지를 담당하는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 운동하시는 게 좋고, 네. 최근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이게 또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예. 이제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나 과일, 생선, 올리브, 견과류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독서라든지 악기, 그다음에 글쓰기 같은 것이 좋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은 특히나 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청력을 꼭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청기 쓰시는 게 좋겠다. 네. 예.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 외에 예. 어떤 귀로 듣는 이제 그 청력적인 자극이 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꼭 청력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보청기 하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지금도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치매 환자를 집에 같이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서서히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과정이고 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지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공감, 이제 사랑과 배려심을 통해서 단기간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환자 모습을 받아들이고 느긋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치매를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치매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동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알면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그러합니다. TV닥터 인사이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